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두이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엔지니어다운 내용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특히 2주차부터는 아두이노의 여러 부품에 대해서도 다루게 되니 더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2주차 내용 도입에 앞서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어렵지 않지만 중요한 기초 개념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주차 내용은 챕터 2부터입니다. 오늘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란 무엇인지, CDS와 LED는 어떤 부품인지 알아봅시다. 아두이노와 하드웨어적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빵판, 브레드보드라고 하죠. 점퍼 케이블, 저항의 쓰임과 사용법을 학습하고 시어너 기반의 표준 입출력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챕터 6, 7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배운 내용을 복습합니다. 이 주차를 마치게 되면 다음 주차를 소개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차 복습을 들어가 볼 텐데요. 지난 주차에는 아두이노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두이노는 비전공자도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오픈소스 기반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부착된 아두이노 보드를 아두이노라고 부릅니다. 아두이노는 간편한 개별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쓰이는 아두이노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우노 보드입니다. 교육용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우노 보드를 사용하여 실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더 많은 부품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핀도 많고 크기도 크고 데이터 처리 속도도 그만큼 빠른 메가보드입니다. 세 번째는 미니보드입니다. 메가보드와 반대로 핀 개수도 적고 적지만 그만큼 웨어러블 기계와 같은 소형화에 필요한 프로젝트에 용이합니다. 마지막은 노드 MCU입니다. 노드 MCU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통신 기능이 추가된 아두이노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 무선 통신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쓰이게 됩니다. C 언어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도 배웠죠? 변수와 자료형이란 개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산될 값을 입력해줍니다. 컴퓨터는 이 값을 어딘가에 담아서 계산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변수라는 그릇을 가져와 값을 담았고 이때 그릇의 모양을 자료형이라고 했습니다. 고유한 값을 담아도 그릇의 모양에 따라 컴퓨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값의 모양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값을 변수에 담아주어야 하고 그 변수 데이터를 즉 자료형이 무엇이냐에 따라 컴퓨터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양의 값이 달라졌습니다. 자료형에 따라 변수의 모양이 바뀝니다. 변수의 모양이 바뀌면 값도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소수점이나 변수가 갖는 데이터의 사이즈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숫자형 자료형은 인트, 플롯, 더블, 바이트 등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수, 실수, 부동소수, 비트 모양의 자료형입니다. 문자형 자료형은 샤 캐릭터, 스트링, 불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문자, 문자열, 진리값 모양의 자료형입니다. 참고로 문자열과 문자의 차이는 하나의 문자와 여러 개의 문자열의 차이를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진도를 나가봅시다. 우리는 살면서 신호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어떨 때 신호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나요? 보통은 핸드폰 신호가 잘 안 잡힌다든가 혹은 배에 신호가 왔다 이런 식이죠. 신호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아두이노에 대해서 배울 때 사용할 신호라는 단어는 어떠한 정보를 어디론가 전달하거나 어딘가로부터 전달받는 것 혹은 그러한 부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윙크, 제스처 혹은 대화 역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공학적인 의미로서의 신호를 알아봅시다. 세상엔 여러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신호를 나누는 기준은 연속성, 주기성, 파형의 모양, 불확실성 등의 관점이 있습니다. 아하, 벌써부터 좀 어려워지네요. 하지만 굳이 겁낼 거 없습니다. 아두이노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연속성의 측면만 다뤄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연속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다시 다음과 같은 4가지 신호를 분류됩니다. 아날로그 신호, 연속 신호, 이산 신호, 디지털 신호. 우리는 이 중에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만 알아둬도 충분합니다. 자, 먼저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디지털이란 단어,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디지털 사회.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 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디지털 신호는 시간과 값 모두에 있어 이산적인 신호입니다. 떨어져 있다는 거죠. 디지털 신호는 양자화 형태의 신호 유형이며 따라서 각 값 사이에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다고요? 양자화, 이산적이라는 건 또 무엇이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부드러운 연속적인 그래프의 한 점을 찍어볼까요? 그 점은 x, y라는 좌표를 가질 거예요. x가 아주 조금 옆으로 옮겨가면 y는 큰 차이 없이 부드럽게 변화합니다. 반대로 이산적인 그래프에서 한 점을 찍어볼까요? 이 점 xy에서 x가 아주 옆으로 조금 옮겨가도 y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x가 아주 조금 옆으로 옮겨갔을 때 y는 불연속적으로 덜컥 하고 변합니다. 즉 x가 구간을 정해서 한 구간 동안은 동일한 y값을 가지는 계단 모양의 뜨는 것이 이산적인 그래프죠. 2차원 평면에서 그린 신호를 시간축의 값에 대한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디지털 신호는 시간이 x, 값 y 모두에서 이산적인 즉 구간이 나뉘는 신호입니다. 뭔가 계단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네요. 예리한 친구들이라면 무언가 궁금증이 생겼을 법도 합니다. 아까 연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신호 유형 중에 이산 신호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디지털 신호도 이산적인데 이산 신호랑은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자, 이산적이라는 것은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디지털 신호는 시간, 값 두 축에서 이산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이산 신호는 시간 축에서만 이산적인 모양을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x, y축 모두에서 뚝뚝 끊어지고 덜컥덜컥 넘어가는 불연속적인 계단을 모양을 띠는 디지털 신호와 달리 이산 신호는 x축, 즉 축방향 x축 방향으로는 나누긴 해도 구간이 바뀌는 동안에 값축 방향으로는 크게 변화가 연속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부드러운 곡선의 그래프의 미분처럼. 슬슬 머리가 아파오네요. 빠르게 아날로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아날로그 신호란 무엇일까요? 아날로그 신호는 시간과 값 모두에서 연속적인 신호입니다. 거시적인 자연에서 얻어지는 대부분의 신호 유형이죠. 앞서 디지털 신호 파트에서 설명드렸던 것을 생각한다면 아날로그 신호가 구간 없이 신호의 어느 한 점 XY에서 조금씩 그 위치가 바뀌어도 부드럽고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신호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두이노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펄스 변조, 그 중에도 펄스 폭 변조, 즉 PWM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두이노는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데이터를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로 입력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출력은 디지털 신호만 가능합니다. 이때 아날로그 신호가 출력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PWM 방식입니다. 디지털 신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구간이 나뉘다는 것입니다. 값을 1과 0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간 내의 값을 합으로 그래프를 다시 그려봅시다.
디지털 신호의 시간축 안에서의 합을 해당 구간을 대표하는 값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구간에 대한 그래프는 거의 연속적인 모양을 띠게 됩니다. 즉, 정해진 구간 내에서 신호값이 1인 부분의 폭을 조정하여 구간에 대해 연속적인 출력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 PWM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두이노에 조금 더 가까이 가봅시다. 아두이노에서 디지털 신호를 입력받거나 출력하기 위해선 2번부터 13번 핀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두이노 보드를 자세히 보면 디지털 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엔 영문으로 디지털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 중에서 0과 1번은 시리얼 통신 핀입니다. 말 그대로 유선 통신 채널을 연결하는 핀인데 본 수업에서는 아두이노 보드의 유선 통신은 항상 USB A to B 타입의 케이블로 노트북과만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본 수업의 8주차까지 모두 마친 후에 따로 직접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디지털 리출력을 위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적인 함수는 디지털 write, 디지털 read 두 함수입니다. 자, 오른쪽 사진처럼 내가 사용하려 하는 부품이 연결된 핀의 번호를 가져와서 핀 모드 함수를 사용하여 출력용으로 사용할지 입력용으로 사용할지 설정해 줍니다. 디지털 write는 디지털 출력 함수입니다. 핀 번호와 출력 값을 지정해 주고 디지털 신호인이 1 또는 0을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하이 또는 로우를 지정해 준다면 지정된 신호를 출력합니다. 디지털 리드는 디지털 입력 함수입니다. 핀 번호만 입력해 준다면 센서의 동작에 따라 1 혹은 0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디지털 핀 반대편에 위치한 A0부터 A5까지의 아날로그 핀을 이용해야 합니다.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디지털 핀과 달리 아날로그 인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는 동작만 할 수 있는 핀인 것이죠. 아날로그 입력을 위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핵심적인 함수는 아날로그 리드 함수입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내가 사용하려는 부품이 연결된 아날로그 핀의 번호를 가져와서 핀 모드 함수를 사용하여 입력용임을 설정해 줍니다. 아날로그 리드는 아날로그 입력 함수입니다. 핀 번호만 지정해 주면 센서의 동작에 따라 0부터 1023 사이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신호의 1은 다른 의미겠죠. 넘어가 봅시다. 아날로그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핀의 3, 5, 6, 9, 10, 11번 핀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두이노 보드를 자세히 보시면 디지털 옆에 괄호 열고 PWM 물결이라고 쓰여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핀 번호 앞에 물결 표시가 되어 있으면 PWM이 가능한 핀이라는 겁니다. 3, 5, 6, 9, 10, 11번의 핀 번호 앞에는 물결 표시가 있습니다. 물론 PWM은 디지털 출력의 변환이므로 당연히 아날로그 입력은 되지 않습니다. 아날로그 출력을 위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적 함수는 아날로그 write 함수입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내가 사용하려는 부품이 연결된 PWM이 가능한 디지털 핀의 번호를 가져와서 핀 모드 함수를 사용하여 입력용임을 지정해 줍니다. 아날로그 write는 아날로그 출력 함수입니다. 핀 번호와 아날로그의 신호로 출력할 값을 지정해 줍니다. 이 함수로부터 0부터 255 사이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의 1과 디지털 신호의 1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두이노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 신호를 좀 더 용이하게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핀 맵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에는 그에 걸맞는 디지털 아날로그 핀을 통해 입출력됩니다. 따라서 코드를 아무리 잘 써도 회로 기획을 아무리 잘해도 핀을 제대로 인가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아두이노 우노 보드는 본 수업에서 반복해서 다루기 때문에 쉽게 외워지겠지만 앞으로 이런 개발 보드를 사용할 때는 핀을 일일이 찾아야 되고 이럴 때는 핀 번호조차 적혀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구글을 켜고 무슨 보드 핀 맵
이렇게 검색한다면 오른쪽 글씨처럼 자세히 설명된 핀맵이 나옵니다. 구글에는 더 상세한 설명이 첨부되어 있는 핀맵 사진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아두이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부품들입니다. 이 다양한 부품 중에서도 디지털 신호를 쓰는 부품, 아날로그 신호를 쓰는 부품이 나뉩니다. 어떻게 나눌지 감이 오시나요? 먼저 아날로그 부품입니다. 조도 센서, 초음파 센서, 적외선 센서, 압력 센서, LED, DC 모터 등이 있습니다. 빛의 밝기, 사물의 거리, 압력 등은 거시적인 자연의 데이터죠. 따라서 아날로그 신호로 입력받도록 설계된 부품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밝기, 모터의 회전 속도 역시 연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LED, DC 모터는 아날로그 신호로 출력해주는 부품입니다. 물론 아날로그 신호로만 이런 부품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LED와 같이 단순한 제품의 경우는 하이 신호를 주어 펼 수도 있고 적외선 센서의 경우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 인계값인 기준으로 1과 0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디지털 센서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개해드린 부품들은 능동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더 용이하니까 참고만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은 디지털 부품입니다. 스위치, 레이저, 조도 센서 모듈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네요? 스위치는 단 두 가지 입력만 할 수 있습니다. 열려 있거나 닫혀 있거나. 레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켜져 있거나 꺼져 있거나. 조도 센서의 모듈도 조도 센서를 다른 소절들과 함께 지적하여 디지털 부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빛이 일정 수준보다 밝거나 어둡거나로 따지게 됩니다. 자,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지털은 시간과 값 모두 이산적인 신호의 유형이었습니다. 구간이 나뉜다는 것, 디지털 리드 함수로 입력받고 1 또는 0을 반환하며 핀 번호는 2부터 13핀을 사용했습니다. 디지털 라이트는 함수로 출력하고 하이와 로우를 출력하는 핀 번호는 입력대와 동일합니다. 스위치, 조도 센서 모듈, 레이저 등이 다양한 디지털 신호로 처리되는 부품입니다. 자, 아날로그는 시간과 값 모두 연속적인 신호의 유형이었습니다. 아날로그 리드 함수로 입력받고 0에서 1023 사이의 값을 변환하여 핀은 디지털 핀 반대에 위치한 아날로그 A0부터 A5를 사용합니다. 아날로그 라이트는 PWM 방식으로 디지털 신호를 구간에 따라 조작하여 아날로그 신호와 같이 출력합니다. 0부터 255 사이의 값을 출력을 하며 PW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에 물결이 붙은 디지털 핀들을 사용해야겠죠. 그냥 조도 센서, 초음파 센서, 적외선 센서, 압력 센서, LED, DC 모터들이 아날로그 신호를 처리되는 혹은 아날로그 신호를 처리하는 것이 더 용이한 부품이었습니다. 드디어 디지털과 아날로그 신호 파트를 마쳤습니다. 좀 더 아두이노에게 가까워져 볼까요? 아두이노에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CDS와 LED에 관한 것입니다. LED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접하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CDS는 무엇일까요? CDS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황화카드뮴셀의 약자입니다. 황화카드뮴이라는 물질은 빛을 받으면 전기 저항이 줄어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황화카드뮴을 사용한 부품은 CDS 조도 센서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도 센서입니다. 실제 조도 센서도 이 그림과 매우 유사합니다. 조도 센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향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만 나눠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도 센서는 저항의 값이 유동적으로 변하는 가변 저항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류 방향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밝기에 따라서 이처럼 전압이 변화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조도 센서로 밝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조도 센서, 즉 밝기 센서로 쓸 수 있는 또 다른 부품이 있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실습 때 팅커캐드를 활용하게 되는데 팅커캐드에는 포토 레지스터, 포토 다이오드, 포토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포토 레지스터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조도 센서로 기본적으로 가변 저항이기 때문에 방향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름도 그리고 레지스터죠. 포토다이오드는 빛을 받으면 전류가 끊기거나 흐르는 소자입니다. 포토레지스터와 동일하게 빛을 받으면 동작하지만 포토레지스터는 연속적인 값을 변환하는 것과 달리 포토다이오드는 1 또는 0만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오드라는 특성상 전류 방향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포토 트랜지스터 역시 입출력 방향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트랜지스터란 특성상 밝기에 의해 전류가 끊기거나 흐르는 소자지만 전류가 흐를 때의 밝기에 의해 전압이 증폭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조도 센서는 이런 곳에 쓰입니다. 야간에 자동으로 켜지는 가로등, 오토 헤드라이트, 휴대폰의 자동 밝기 설정, 화재 감지기, 보안 시스템 등 주변의 밝기를 대략 감지하는 용도부터 레이저처럼 얇고 가는 빛을 상시 감지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LED입니다. LED란 무엇일까요? 형광등, 디스플레이 등에서 다양한 대답이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LED는 Light Emitting Diode, 즉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전류가 다이오드를 통과할 때 빛과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를 이용한 일종의 반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ED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LED, 즉 발광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의 특성상 전류 방향을 잘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다이오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전류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만 가도록 정리해주는, 즉 정류 작용을 하는 소자입니다.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발광 다이오드를 보면 방향을 알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두 가지 있는데요. 전구로 따지면 필라멘트에 해당하는 내부의 회로가 살짝 끊어지게 구성되어 있는데 분절된 부분의 짧은 쪽이 플러스에 인가되고 분절된 부분의 긴 쪽이 마이너스로 인가되어야 됩니다. 또는 발광 다이오드를 회로에 연결할 때 쓰는 부분, 흔히 다리라고 표현되는데 긴 다리가 플러스, 짧은 다리가 마이너스로 인가되면 됩니다. LED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빛의 종류에 따라 나누면 가시광선 LED, VLED라고 하네요. 적외선 LED, IR LED라고 하네요. 가외선 LED, UV LED처럼 빛의 종류를 따로 나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 LED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내는 것이고, 가로등, 신호등 이렇게 빛을 낸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LED들이 가시광선 LED입니다. 적외선과 자외선 LED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LED입니다. 특히 적외선 LED는 사물의 거리를 측정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라이다라는 센서가 적외선 센서죠. 아두이노에서 쓰이는 중 LED의 센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두이노 보드에 내장된 LED도 있고 기본 LED, 삼색 LED, 네오픽셀 등도 있습니다. 아두이노 보드에 기본적으로 내장된 LED는 바로 13번 핀에 연결된 LED인데요. 아두이노를 처음 사용할 때 이 LED 기본적인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기본 LED는 빨강, 초록, 파랑 등 하나의 색깔만 낸 단색 LED입니다. 가장 흔하고 저렴하죠. 삼색 LED는 RGB LED로 빨강, 초록, 파랑 세 가지 색을 조합해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습니다. 색이 변해하거나 단색 LED를 여러 개 배치하기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보다 용이한 LED입니다. 네오픽셀 LED는 여러 개의 삼색 LED가 배열되어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LED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화려한 안경 같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LED를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죠? 저희가 나중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부터 일단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두이노가 처음이라면 일반 LED와 적외선 LED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먼저 VLED,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시광선 LED입니다. 이 LED는 빨강, 초록, 파랑과 같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내는 것이죠. 주로 집 안에 사용하는 조명이나 전자기기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빛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적외선 LED는 IR LED라고 불리기도 하며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이 적외선은 TV 리모컨이나 무선 통신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슬라이드를 보면 왼쪽에 빨간 LED가 일반 LED고 오른쪽에 투명한 LED가 적외선 LED입니다. 검은색 LED처럼 생긴 것이 LED가 아닌 적외선 수광부입니다. 그렇다면 LED는 어떤 곳에 쓰일까요? 크게 두 가지 용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조명과 픽셀입니다. 빛의 색으로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고요. 어두운 환경을 밝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한편 LED를 잘 배치하여 글자나 숫자, 모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픽셀처럼요. 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 CDS와 LED는 끝이 났네요. 이제 네 번째 챕터로 넘어왔습니다. 네 번째 챕터에는 아두이노를 사용할 때 매우 기본이 되는 그런 부품들을 다룹니다. 먼저 빵판입니다. 빵판이란 무엇일까요? 이름만 듣고는 감이 안 오시죠? 그림처럼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는 판입니다. 일단 자세히 알아볼까요? 빵판이란 빵을 자르듯 도마에 못을 박아 회로를 구성했던 것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전선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혹은 부품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도마의 못질에서 회로를 구성했다니까 신기하죠? 일단 빵판의 구성을 확인해 봅시다. 빵판 핀맵을 확인해 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빵박은 왼쪽 큰 빵판처럼 생겼습니다. 빵판 아래에는 철심이 박혀 있어 여러 핀들이 한 회로 위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빵판의 가장자리에는 같은 가로줄을 모두 이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전원과 접지를 연결할 때 이용합니다. 빵판의 가운데는 세로로 5칸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5칸짜리 부품을 고정하여 사용합니다. 오른쪽에 미니 빵판 같은 경우 왼쪽 빵판의 가운데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의 미니 빵판의 경우 왼쪽 빵판의 가운데 부분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결과물을 만들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회로는 이런 식으로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빵판은 전선을 정리해주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쁘고 가지런히하여 빵판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론 점퍼 케이블과 점퍼 선입니다. 쉽게 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두이노의 핀과 케이블은 단단한 금속심이 노출되어 있거나 반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노출된 부분을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에 꽂아서 손쉽게 회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양쪽 끝이 같은 것도 다른 것도 있으니 앞으로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유용한 것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이미 모듈 자체에 연결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빵판은 전선 정리가 중요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조금 더 말씀을 더하자면 전선을 가지런히 놓는 것뿐만 아니라 용도에 따라 혹은 부품에 따라 전선의 색을 달리 정리하면 이후에 전선의 문제들로 인한 부품이 동작하지 않을 경우 전선을 마구 찾아봐야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하여 테이블에 스티커나 표시형 테이블을 하는 것도 전선 정리의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선을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개발 단계의 수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다음은 저항입니다. 저항은 왼쪽의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저항값에 따라 새겨진 띠나 색의 패턴이 다릅니다. 고유 번호처럼 그 패턴에 따라 저항값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항 묶음을 구매하시면 보통 저항을 꿰어둔 종이의 저항값에 쓰여 있으니 그걸 참고하셔도 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핑크헤드에서는 직접 저항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품은 저항이 없이 잘 돌아가지 않거나 회로적 오류가 발생하니 확실한 이유가 없는데 작동을 안 한다면 저항을 좀 의심해 봅시다. 저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항은 영어로 레지스터입니다. 여러분 레지스탕스라고 아시나요? 레지스탕스는 저항군이죠. 그 어원이 레지스트, 저항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잘 외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조도 센서인 포토 레지스터도 광량에 따라 저항의
저항값이 변화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압력 센서의 FSR도 레지스터의 약자입니다. 압력을 가하면 저항값이 감소하는 저항이죠. 마지막으로는 그냥 가변 저항입니다. 다이얼을 돌려서 저항값을 변화시킵니다. 아주 중요하지는 않지만 응용 개념인 풀업, 풀다운 저항을 짚고 넘어갑시다. 앞서 말했듯이 저항이 없어서 오류가 나는 것을 의심해 본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회로 안에서 전류가 올바르게 흘러가도록 정확히는 신호가 새지 않고 올바로 입력되도록 풀업, 풀다운 저항을 사용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은 조금 복잡하니 구글에서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아두이노를 통한 다양한 데이터를 다룰 때 입력과 출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두이노와 소통을 위한 일종의 창구인 것이죠. 이번에 다룰 내용은 함수입니다. 아두이노에서는 시리얼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해 시리얼 리드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함수는 아두이노의 시리얼 포트를 통해 들어오는 데이터 값을 읽어옵니다. 즉, 컴퓨터나 다른 장치로부터 아두이노에 보내는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죠. 간단한 예로 우리가 키보드로 어떤 값을 입력하고 그 값을 아두이노가 받아서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C 언어에서 사용되는 scanf나 gets 함수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C 언어에서는 키보드나 다른 입력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는 함수들이 있는데요. 그와 유사하게 아두이노에서도 시리얼 통신은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식입니다. 즉, serial.read는 우리가 외부에서 보낸 값을 받아서 그 값을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센서와 같은 장치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시리얼 모니터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출력 함수에 대해 다뤄봅시다. 아두이노에서는 시리얼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serial.write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시리얼 read와 마찬가지로 시리얼 포트를 통해 출력하고 다른 장치와 아두이노를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은 C 언어에서 사용하는 printf나 getPut 함수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함수들도 특정 값을 출력 장치로 컴퓨터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모듈과 같은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시리얼 모니터로 쉽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 출력 함수입니다. write 메서드와 달리 println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함수는 시리얼 모니터에 텍스트가 표시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함수입니다. write의 경우 아두이노의 시리얼 번호에는 입력된 신호로 보지만 print의 경우는 아두이노는 시리얼 모니터에 문자 혹은 문장을 출력하기 때문에 목적부터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리얼 모니터를 이용할 때는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intln은 프린트와 달리 기본적으로 줄내림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C 언어의 printf는 아두이노의 write보단 print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앞서 배운 시리얼 read, write, print를 적절히 사용해서 간단한 입출력을 구현해 봅시다. 어떤 걸 할 것이냐면 시리얼 모니터를 동작시켜서 시리얼 모니터에 채팅을 하면 채팅을 출력을 하고 그 출력을 아두이노가 입력받고 아두이노가 시리얼 입력을 받으면 입력 내용을 다시 시리얼 모니터로 텍스트를 출력하는 코드를 구현해 볼 것입니다. 마치 메아리처럼 내가 시리얼 모니터에 입력한 내용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을 만들어 봅시다. 자, 오른쪽 코드를 보면 배운 적 없는 available이라는 메서드가 등장합니다. 조금 복잡한 개념이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두이노에는 입출력을 받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간에서 입출력 신호를 꺼내와서 사용합니다. available 함수는 이 공간에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빈 공간인지 즉 무언가 들어있는 공간인지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잡신호는 차단하고 신호로 볼 수 있는 값이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는 문을 열어주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실습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2주차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총 4개의 실습을 진행할 거고, 먼저 가장 처음으로 진행할 것은 조도 센서를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위해서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를 꺼내주세요. 저는 미리 꺼내놨고요. 혹시 어딨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오른쪽에 작은 브레드보드와 아두이노 우노 R3가 바로 있습니다. 두 개를 꺼내주시고 추가로 준비물은 이렇게 포토 레지스터, 조도 센서와 저항입니다. 저항의 경우 1옴을 사용하고요. 1kΩ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와 이 두 번째 위치에 위치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이제 조도 센서의 경우 아날로그 값을 사용하는 조도 센서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제로 핀을 사용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5V와 그라운드도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플러스도 왼쪽 핀에 연결을 시켜주면 끝입니다. 회로는 정말 간단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제부터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도 센서가 연결되어 있는 핀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CDS로 A0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DS 핀을 아웃풋일까요? 인풋일까요? 바로 인풋입니다. 왜냐하면 조도 센서의 경우 무언가 밖으로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햇빛의 값을 입력하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인풋, 즉 뭔가를 받는 그런 역할로 설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인풋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도 센서가 입력받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조도 센서의 경우 얼마나 밝은지를 입력을 받기 때문에 브라이트니스로 선언을 해주고, 그래서 조도 센서가 입력받는 값을 읽어서 아날로그 리드로 브라이트니스에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리얼 프린트를 해주는데요. 시리얼 프린트를 해주기 위해서는 셋업에 먼저 시리얼 비긴으로 통신을 시작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통신 속도는 960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얼 프린트로 브라이트니스는 땡땡 이렇게 적어주고, 시리얼 프린트 ln으로 브라이트니스가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는 이 문자를 이렇게 출력하고, 프린트LN은 이 아날로그 리드를 통해서 입력받은 값을 출력을 하고, ln이니까 엔터를 하겠죠. 이것을 0.3초 단위로 계속 반복해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코드는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고요. 현재 브라이트니스가 6으로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만약에 조도 센서의 값을 높이면 시리얼 모니터에서도 값이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계속 올리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리면 내려가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조도 센서의 값을 조절해서 시리얼 통신으로 출력까지 해보는
조도 센서 작동 예제였습니다. 다음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실습은 LED 작동 예제입니다. LED가 어떻게 작동하고 PWM으로 어떻게 LED를 작동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디지털 신호와 PWM 신호, 즉 아날로그 신호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두 개의 LED를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빨간색과 저는 파란색 LED로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핀을 일단은 연결하기 위해서 저항을 가져와 주고요. 저항은 1옴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접지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네, 그라운드를 연결해 주었고요. 다음으로 핀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디지털 신호의 경우 아무 핀이나 사용해도 괜찮지만 PWM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핀 번호 앞에 물결표가 있는 핀을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는 12번을 사용해보고 12번을 사용해보고 11번은 PWM으로 파란색 LED에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라운드까지 연결해 주겠습니다. 만약 이게 제가 회로를 좀 급하게 짜느라 보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보기가 깔끔하게 짜주셔도 무방합니다. 보기 조금은 편해졌죠? 네. 그래서 회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PWM과 디지털 신호를 어떻게 작성할지 보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핀의 경우 12번에 연결했고 블루 LED의 경우 11번에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둘 다 아웃풋으로 출력 모드로 설정을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조도 센서와는 달리 LED는 바깥으로 빛을 방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웃풋으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조도 센서의 경우 입력을 받는 센서였기 때문에 인풋, LED의 경우 방출을 하기 때문에 아웃풋.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아웃풋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LED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빨간색의 경우 디지털 라이트로 LED를 출력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디지털 라이트 LED 하고 하이 하면 이렇게 LED가 켜지겠죠. 빨간색 LED가. 그리고 얼마만큼 켜둘지 딜레이로 시간을 설정해 줍니다. 여기서 딜레이 1000은 1초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하고 로우로 LED를 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딜레이로 시간을 설정을 해줘야 하고요. 다음으로 PWM 신호로 파란 색깔 LED를 켜보겠습니다. PWM 제외의 경우 아날로그 라이트를 사용하는데요. 아날로그 라이트로 설정을 해주고 원하는 LED를 한 다음에 여기서는 하이와 로우가 아닌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지정해 줍니다. 0은 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55는 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략
255 하이의 반가심 127 정도를 입력하면은 빨간색 절대적인 가장 잘 켜질 때의 밝기의 절반 정도가 켜지게 됩니다. 잠시 후 확인을 해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도 한번 켜보겠습니다. 255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오타가 났습니다. 네, 디지털 라이트였네요. 네, 빨간색 불이 켜졌고요. 아날로그 라이트 이렇게 보면은 살짝 불이 작아졌다가 커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확인을 위해서 (0)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값이 밝기가 계속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PWM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라이트를 사용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신호등 예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차량을 운전할 때 볼 수 있는 빨강, 주황, 초록색 LED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는 LED의 색깔이 있다면 그걸로 바꾸셔도 무방합니다. 자, 만들어 볼까요? LED 3개를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시켜줍니다. 그리고 먼저 그라운드를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라운드의 경우 검정색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보기가 편합니다. 왜냐면은 보통 아두이노를 할 때 검정색으로 그라운드를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5V의 경우 보통 빨간색으로 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통일시켜주면 나중에 보기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LED 색을 안 바꿨네요. LED 색을 원하는 색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LED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항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LED에 들어가는 전압이 너무 크면 LED가 타버리기 때문에 저항으로 LED를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핀으로 LED를 연결을 해야겠죠. 각각 저는 4번, 3번, 2번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주황색은 3번으로, 초록색의 경우 2번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은 간단하게 끝이 났고요. 이제 코드를 알아볼까요? 네, 먼저 각각의 LED를 어디에 핀에 연결을 했는지부터 적어줄게요. 빨간 거는 4번, 주황색은 3번, 초록색은 2번이었죠? 이렇게 적어주고, 핀 모드의 경우 LED는 출력이죠. 그래서 아웃풋으로 다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여기는 그린, 여기는 오렌지. 그리고 이제 디지털 라이트로 출력을 해주려고 합니다. 아날로그 라이트로
출력을 해줘도 좋지만 이번에는 디지털 라이트로 출력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호등은 보통 빨간색이 켜져 있을 때 나머지 꺼져 있고, 주황색이 켜져 있을 때 나머지 꺼져 있고, 초록색이 켜져 있을 때 나머지 꺼져 있죠. 근데 주황색은 보통 짧고 초록색과 빨간색이 길죠. 그래서 현실을 좀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초록색은 3초, 주황색은 1초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만 켜고 나머지는 다 끄기 위해서는 레드만 하이를 해주고 나머지는 로우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상황을 해주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값만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를 이제 레드로 바꾸고 여기를 오렌지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시간을 1초, 바로 주황색 LED가 켜지는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초록색이 켜지는 상황, 여기를 그린으로 바꿔주고 여기는 오렌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3초로 바꿔주면 간단하게 신호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하고 주황색 짧게 켜지고 초록색 켜지고, 네, 잘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볼 실습은 조도 센서로 LED를 제어하는 실습입니다. 따라서 조도 센서 LED가 필요하겠죠. 아두이노 보드와 브레드보드를 가져와주고 여기에 LED와 포토 레지스터 조도 센서를 꽂아줍니다. 그리고 핀을 꽂아주는데 LED는 11번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도 센서의 경우 아날로그 센서를 사용했었죠. 저는 아날로그 0번 핀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항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저항의 경우 두 개 다 1kΩ을 사용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LED에 그라운드를 연결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조도 센서에도 그라운드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여기 LED 핀을 한 칸 잘못 달았는데 한 칸 왼쪽으로 옮겨주세요. 색깔도 원하는 색으로 바꿔주시면 보기가 편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조도 센서에 5V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는 연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실습 때처럼 몇 번 핀에 어떤 거를 놓았는지 적어주겠습니다. 여기서는 LED의 경우 11번이고 조도 센서는 아날로그 0번 핀에 연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시리얼 9600을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핀모드 LED는 아웃풋이고
조도 센서는 인풋이죠. 다음으로 루프문입니다. 루프문에서 전에 했던 것처럼 조도 센서의 값을 입력받은 변수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함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map이라는 함수인데요. map이라는 함수는 어떠한 범위의 숫자를 어떠한 범위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 어떤 변수와 그 변수의 값을 적어준 후 바꾸고 싶은 범위의 값을 적어주면 바뀌게 됩니다. 즉 0부터 1023의 값을 0부터 255의 값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int형의 변수 mappedBRT는 0에서 255의 사이에 값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먼저 조도 센서의 경우 0에서 1023의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LED의 경우 아날로그 라이트로 사용을 할 때 0에서 255 값을 사이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도 센서로 LED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값의 변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바뀐 값을 아날로그 라이트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값이 얼마인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t를 빼먹었습니다. t 넣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출력이 1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도 센서의 값을 한번 올려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값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도 센서의 값이 올라갈수록 LED의 밝기도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낮아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값으로 조절해 보면서 LED의 밝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실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복습을 해보러 갈까요? 오늘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CDS와 LED, 빵판, 점퍼 케이블, 저항, 그리고 표준 입출력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실습까지 진행했는데요. 신호, 그 중에서도 연속성에 따라 나뉜 디지털과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디지털은 시간과 값이 모두 이산적인 신호 유형입니다. 디지털 신호를 입출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라이트, 디지털 리드 함수를 사용합니다. 아날로그는 시간과 값 모두 연속적인 신호의 유형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입출력하기 위해 아날로그 리드,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아두이노에서는 아날로그 신호 입력은 가능하지만 아날로그 신호 출력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신호를 구간을 정해 유연하게 만드는 PWM, 즉 펄스 폭 변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구간, 전문적 용어로는 듀티 사이클마다 신호의 폭을 변조하여 아날로그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LED의 세기, 모터의 회전 속도 등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CDS는 황화 카드 뮨셀입니다. 빛을 받으면 전기 저항이 작아지는 특성을 활용하여 교도 센서의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할 포토레지스터가 이에 해당합니다. LED는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전류 방향을 고려해서 사용을 했었죠. 조명, 빗셀, 적외선 등 다양한 활용도를 지닌 제품이었습니다. 빵판은 옛날에 빵을 자르는 도마에 못질을 해 전선을 정리했던 것처럼 유래된 이름입니다. 오늘날의 빵판이라는 이름은 도구는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전선 정리 및 모듈 고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점퍼 케이블은 전선입니다.
금속 심지가 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이 있어 블럭 연결하듯 손쉽게 연결 및 분해가 가능하여 회로 구성을 용이하게 합니다. 전선 정리를 정말 중요합니다. 색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란 팁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항은 전기의 흐름을 막는 소자입니다. 정확히는 전압을 높이는 부품입니다. 일부 센서는 가변 저항의 일종이고, 이는 외부의 변화를 저항값의 변화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풀업, 풀다운 등 신호가 새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칸막이 역할도 하는 부품입니다. 표준 입출력입니다. 입력은 read, 출력은 write로 합니다. 텍스트 출력은 print는 write와는 좀 다른 성격을 지녔죠. 데이터를 아두이노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인지 단순히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available 함수를 쓴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실습을 통해서 신호등과 야간 자동 가로등도 만들어 보았네요. 이를 잘 구성해서 스마트 사거리를 구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펼쳐볼까요? 자, 다음 주차는 어떤 것들을 배울까요? 지금 보이는 힌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칙 연산? 논리 연산? 그리고 오늘 보았던 스위치, 초음파 센서, 압력 센서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자동차 뒷모습이 있네요. 불이 들어옵니다. 급정거한 걸까요? 오늘은 아두이노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보았습니다. 다음 주차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